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신세호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목은 보험 취득회 완전 정보입니다. 네, 이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내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근간으로 중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목의 주요 개요입니다. 먼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험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족을 갖고 있는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선입견, 오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험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종신보험, 얘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올바른 선택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암, 뇌, 심장입니다. 암, 뇌, 심장이 사실상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두들 갖고 있는 보험죠. 실비보험, 얘의 정책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얘가 나중에 속을 많이 썩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이 내용들이 거의 이제 중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잘 이해하시고 선택하시면 괜찮은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보험 속에 살고 있죠. 네,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나를 위한 보험이죠. 나를 위한 보험. 자, 핸드폰 파손되면 아깝죠.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나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좀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사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다 보험을 가입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긴 한데 목적에 따라 약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과정 동안 다룬 내용이 보장성입니다. 보장성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이고요. 그에 반해 저축성이 있습니다. 저축성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 직장인들 많이 갖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연금들. 얼마를 내면 나중에 얼마를 받는다. 돈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보장성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분명히 지금 수강하시는 직원분들 가구에는 이런 현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분이세요. 한 달에 보험료로 100만 원을 냅니다. 100만 원.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실 현황이라고 볼 수 어렵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보험료로 지출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사례가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현실입니다. 판매자 중심의 세일즈가 됐다는 거죠. 세일즈. 그 의미는 보험사의 이익입니다. 보험사의 이익. 보험사는 어쨌든 들어오는 돈 대비 나가는 돈이 적어야지 이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낮은 보험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세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료를 받을 확률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인적 관계. 누구의 누구, 아는 사람, 하나 해줘. 이런 식의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불만이 많죠.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10만 원짜리 하나 가입해줘. 해서 10만 원을 한 번 내고 끝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10만 원 얼마의 기간 동안 내십니까? 최소 10년, 20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내야 된다는 선택인데 단지 관계에 의한 가입으로 가게 되면 이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 해야겠지. 다들 하나 하고 있으니까 암보험, 실손보험 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는 철저히 가입자 중심, 나 중심으로 보험을 새로 좀 구성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가입자, 합리적인 보험 구성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종신보험, 암, 뇌, 심장, 실비보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판매자. 사실 판매자, 설계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괜찮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내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성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화가 되니까. 그래야지 질문도 하고
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 보험이 왜 필요하냐?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우리는 살면서 이 네 가지 큰 이슈 때문에 저축을 하고 살아가죠. 고민하시고. 근데 이 목표들이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소득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혹시나 소득이 끊기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이 이슈들을 내가 원하는 그림만큼 그려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게 바로 보험이란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우리는 보장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매달 내가 내는 돈은 다 비용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내가 냈던 보험료가 다 자산으로 변경돼서 나에게 보전을 해준다는 거죠. 보험은 정말 철저히 유지 가능한 만큼과 합리적인 구성으로만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험금으로 집 살 거 아니니까요. 보험으로는 그냥 경제적인 손실만 커버하는 정도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생애 의료비 통계. 우리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총 기간 동안 쓰는 의료비의 75%를 이 구간에 씁니다. 40부터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사실상 본격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시작되는 시기는 은퇴 노년기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젊을 때 미리 좋은 내용을 구성해 놓는 겁니다. 보험으로. 왜냐하면 이때가 돼서 노년기 때 의료비 지출이 시작돼서 부담이 느끼니까 보험 하나 해야겠지 라고 알아보려고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사실상 안 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투여되는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노년기를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오해들 보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만기 환급 되나요? 보장성 보험에서 만기 환급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기 환급이라는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만약에 순수 보장성으로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돈 내고 끝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0만 원짜리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기 환급으로 바꾸려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 30만 원을 내서 그 돈이 다시 나한테 환급이 되는 시점은 80세, 100세입니다. 이때 받는 거예요. 심지어 이자도 하나도 붙지 않은 상태의 원금. 그러면 물가를 고려하면 이거는 사실상 마이너스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는 만기 환급이라는 단어를 이제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소비자한테 이익인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필요할 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말씀하시죠. 보험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상품을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보험은 가입할 때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심사의 요건이 나이와 건강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올라가면은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건강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건강의 조건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던 이력이 있으면 그 이력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제한시키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지금 가입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싼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증가하면 오르고 병력이 있으면 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 의료비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잖아요. 좋은 치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 보험사도 보험료를 살짝씩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험을 계약이라고 칭합니다. 그 계약은 얼마의 돈을 몇 년 동안 내기로 한 계약이죠. 당연히 중간에 깨면 내가 계약을 위반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원금 이하의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한 번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깨지 않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알차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들, 보장 내용. 보장 내용은 그 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사망, 암, 뇌, 심장 이런 내용이죠. 이게 보장 내용입니다. 보장 금액.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암보험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장 기간, 이 내용과 이 보험금을 내가 언제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가? 80세, 90세, 100세, 죽을 때까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맞물려서 결국에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설계라고 칭하는 겁니다. 설계라고. 나한테 맞게끔 이것저것 다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상품을 누가 하나, 뭐 10만원짜리 하나 해줘. 이런 식의 가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상품이 아니니까요. 나한테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들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보장 내용이죠. 암, 이런 거 있잖아요. 암, 항암 치료비. 이게 보장 내용. 그리고 보험 기간. 그죠? 100세까지죠. 이 내용들을 100세까지 혜택 받는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서 최대 보험금을 이만큼씩 받을 수 있다. 얘를 혜택을 다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내겠다.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합계 보험료 뭐 10만원, 15만원 이렇게만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구분돼서 합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험 설계는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나오고 보험료가 나오는 거죠.